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까? 오히려 건전한 생각, 바른 생각을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빈살만이 이런 정책을 펼치면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1979년 이후에 막혔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열리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여성을 밖으로 못 나오게 했었는데 이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여성들이 밖으로 못 나와서 아무도 누구도 만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열리는구나.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도 이제는 만날 수 있는 세상이 되겠구나. 그들도 이제는 들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빈살만의 마음을 더 열어서 더 많이 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기독교인들이 아니겠느냐고요. 이게 왜 적그리스도입니까? 더 라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우디를 들어갈 수 있겠구나. 감사합니다. 이래야 정상 아니겠어요? 갇혀있던 여성들이, 억압당했던 여성들의 인권이 신장되고 개방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옆에서만 바라보는 관점에서도요,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단의 계략이라고요? 적그리스도라고요? 와. 안녕하세요. 조스픽입니다. 오늘 진짜 정말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주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적그리스도다 라는 주장, 조금 더 나아가서는 사우디아라비아 개혁의 상징, 그리고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미스터 에브리띵이라고 불릴 정도로 돈과 권력이 있다는 이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왕세자가 적그리스도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 이 빈 살만 왕세자가 적그리스도라는 주장이 극단적인 KJV 성경 옹호론자들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가 주장하던 마이너한 주장입니다. 최근에는 이 브래드 TV라는 이 유튜브 그리고 웹페이지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종철 감독까지 가세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적그리스도, 빈살만이 적그리스도, 그 정도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이 주도하는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사탄의 계략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 2030이 사탄이 꾸미는 일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좀 충격이었어요. 최근 저는 이 김승학 씨와 사우디아라비아 신해산을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철저히 검증해 나가고 있는데, 김종철 감독이 사우디아라비아 신해사관과 관련돼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그리고 빈살만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관련된 주장을 하는 것을 보고는 제가 좀 기가 막혀서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김승학 씨와 관련한 영상이 모두 올라가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확신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김승학 씨와 그를 따르는 이 사람들, 그들이 하는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 내용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게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겁니다. 이 김종철 감독의 영상을 보면서 어쩜 이렇게 저는 김승학 씨하고 패턴이 똑같을까 비슷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제가 본 관점입니다. 이 두 분 다 제대로 훈련받지 못했다라는 게 너무 느껴집니다. 이 훈련받지 못했다라는 게 그분들이 공부를 안 했다, 못하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객관적인 사실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이 객관적인 사실을 과학의 경지까지 올릴 수 있도록, 과학이라고 한다는 건 재현 가능하고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영역이라고 봤을 때 두 분 다 그렇게 설득을 해낼 수 있거나 증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이 훈련은 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얼마나 무서운지 생각을 좀 해보면, 스스로 만든 거짓 속에 자기들 혼자만 살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까지 현혹시킨다는 겁니다. 자기 혼자만 확신을 가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이 거짓말들을 전염병같이 확산시키는 게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확산이 되고 나면 그게 거짓말이야
라고 밝히기에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게 거짓말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회에 많은 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짓말하기는 매우 쉬운데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걸 내가 느끼기는 하지만 그게 거짓이라는 걸 증명해라 이러면 굉장히 밝히기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기꾼들은 많은데 사기꾼들을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거짓을 밝히는 데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드는 작업이에요. 김승학 씨가 이 책 한 권, 뭐 책 두 권이죠. 딸기나무 원투를 써가지고 이 거짓말들을 해놓은 걸 되게 사람들은 진실이라고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게 거짓말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과학적으로 그분이 거짓말을 했다는 걸 밝히는 거는 책 두 권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의 자료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니까. 오늘 이 김종철 감독이 하는 그리고 KJB 극단적 옹호론자들이 하는 일부 마이너한 이 주장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브레티비의 김종철 감독은 이 사우디아라비아 시내산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직접 방문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김상학 장로가 제시하는 많은 유적들을 직접 방문하고 본인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믿어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우디를 방문하면서 오히려 더 의심이 남는 부분들도 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김승학 씨가 제시하는 증거 말고 오히려 본인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증거를 본인이 이제 발견했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네옴시티입니다. 아니 네옴시티가 무슨 시내산의 증거가 될 수 있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다니엘서 11장 45절을 인용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니 빈살만은 적그리스도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알라우드산이 시내산이 아니겠느냐 모호하게 얘기했다가 또 확신을 가지고 얘기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마지막에 사탄의 계략하고 말세 때 일어나는 일들 얘기하면서 정리하는 것들을 보면 뭐 그분의 말씀의 결론은 알라우드산이 시내산이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빈살만은 적그리스도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11장 4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적그리스도하고 연결되느냐? 먼저 이 사우디아라비아 네온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 네온 프로젝트를 이해해야 왜 김종철 감독이 그리고 KJB 극단적 옹호론자들이 왜 빈살만하고 적그리스도하고 연결하는지 전체적인 맥락을 좀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온 프로젝트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네온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 중인 초대형 미래 스마트시티 건설 프로젝트인데요. 2017년 10월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발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 2030 전략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이 네옴은 새로움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그리스어 네오하고 미래라는 뜻을 가진 아랍어 이 모스타크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모스타크발 이 두 개를 합쳐서 네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마케팅을 하는 사람 그리고 뭐 경영을 하는 사람 브랜드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뭐 이름은 굉장히 잘 지은 것 같아요. 이 네온 프로젝트 안에도 여러 개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먼저 이 산업혁신도시 해상 위에 건설되는 산업단지, AI 로보틱스 등 첨단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이 프로젝트 이름이 옥사곤입니다. 제가 자료화면을 띄워드릴 텐데 이 옥사곤 보면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해상 위에, 이 바다 위에 이 산업단지가 떠 있는 겁니다. 옥사곤이라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더 라임이라고 길이 170km. 170m가 아니고 170km. 길이가 170km. 와, 이게 와닿지가 않는데요. 폭이 200m. 우리나라 부산에서 서울이 400km 이러니까 우리나라도 170km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리야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건물의 길이가 170km라는 거예요. 폭이 200m, 길이가 170km에 달하는 이 건물을 이 엄청난 이 장벽과 같은 건물을 세우는 그 프로젝트 이름이 더 라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엄청 많이 보셨을 건데요. 과연 이게 가능할까 안 할까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와 이게 진짜 가능한 이야기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더 라인 안에는 자동차가 없답니다. 100% 재생에너지만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고요. 모든 구역이 도보 5분 내에 학교,
병원, 뭐 생활시설들, 이 모든 생활과 관련된 자원들이 다 이용될 수 있게끔 만들어진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초고속 열차가 항상 왔다 갔다 이렇게 다니는데요. 20분 내에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와, 이 170km, 폭 200m에 달한 이 건물 안에 모든 생활 기반 시설이 다 있는데 그 끝에서 끝까지 20분 안에, 그리고 학교, 병원, 내가 가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위치해 있는데 5분 내에 다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쇼핑 뭐 전부 다 가능하고요. 이 환경과 관련돼서도 탄소 사용이 없는, 흔히 얘기하는 탄소 제로가 실현 가능한 공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이 완전한 어떤 새로운 개념의 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 보시면은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이 저절로 와 하는 탄성이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개 다른 컨셉의 관광단지를 개발하는데요. 컨셉이 12개입니다. 12개의 관광 컨셉 단지를 구현하는 걸 그 프로젝트 이름 마그나입니다. 이 마그나도 이 자료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멋있습니다. 엄청나게 멋있습니다. 12개의 관광단지를 개발해가지고 사람들을 즐겁게 행복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마그나라는 프로젝트고요. 그리고 이 관광 중에서도 굉장히 하이엔드, 가장 고급, 럭셔리한 이 리조트들을 지어가지고 한정된 숫자의 사람들만 모셔가지고 즐길 수 있게 만들겠다 하는 프로젝트 이름이 신달라입니다. 여기 고급 요트, 휴양, 쇼핑, 뭐든지 가장 고급스러운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겠다 하는 게 신달라 프로젝트고요. 이 안에 보면 풀빌라, 기본이 풀빌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산악 관광지인데요. 사막 한복판에다가 스키 리조트, 인공호수, 고급 호텔을 즐길 수 있는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 이름이 트로제나입니다. 와, 이 엄청난 사막 한복판에 스키 리조트를 만들겠다. 제가 예전에 이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두바이 안에 가면은 두바이에 이 에미레이트 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몰 안에 스키장이 있습니다. 이게 한동안 처음에 만들어지고 몇 년 동안 주요 이 TV 매체에서 특별한 이 이벤트나 아니면 여행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 TV 프로그램에는 항상 나왔던 것 같아요. 사막 한복판에서 스키를 탄다니 이 말이 되느냐. 그리고 그 아랍에미레이트 그 두바이 몰, 에미레이트 몰이죠. 에미레이트 몰 안에 그 스키 타는 곳에 들어가면 펭귄도 다닙니다. 이게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야외에다가 만들겠다는 겁니다. 실내 부분도 있고 야외 부분도 있고, 야외에다가 사막 한복판에다가 스키 리조트를 만들겠다. 이 엄청난 프로젝트의 이름이 트로제나입니다. 이 김종철 감독이 이 트로제나에 특별히 이제 주목을 하긴 하는데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간단히 살펴봤지 않습니까? 아주 특별하고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이긴 합니다. 근데 이건 무슨 적그리스도일까요? 이런 내용들은 없어 보이는데, 이 김종철 감독이 주목하는 것은 이 네온 프로젝트의 위치입니다. 위치를 근거로 신해산 이야기, 적그리스도 이야기 같이 하는데요. 이 네온 프로젝트가 굉장히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이다, 어느 한 동네다 이렇게 딱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큰. 왜? 더 라인 하나만 해도 170km니까 170km면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도시가 몇 개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이다 이렇게 콕 찍어서 지역을 한정하기는 어렵지만 이집트 기준으로 여러분들 지도를 띄워놓고 보시면 이집트 이 홍해, 아카바만 끝쪽에 있는 이 도시 이름이 샤르멜 셰이크입니다. 샤르멜 셰이크 건너편에서 펼쳐지는 일입니다. 홍해 동쪽편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아카바만 동쪽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공교롭게도 홍해 아카바만하고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흔히 시내산이라고 믿는 자발 알 라우즈 이 산 사이에 위치하는 겁니다. 그 지역 거의 대부분이. 간략히 얘기하면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홍해하고 시내산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지도 보시면 선명해질 겁니다. 뭐 마그나도 있고 트로제나도 있고 더 라인도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 홍해 우측편, 아카바만 우측편, 그리고 시내산이라고 불리는 자발 알 라우즈산 거의 왼쪽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딱 이 시내산하고 이 홍해 사이에서 일어나는 프로젝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김종철 감독은 다니엘서 11장 45절 끼워 맞추는 겁니다. 어떤 구절에 맞추느냐?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라고 돼 있으니까 이 바다는 홍해겠죠. 그리고 영화롭고 거룩한 산은 시내산 이렇게 해서 딱 맞추는 겁니다. 바다는 아카바만이고 영화롭고 거룩한 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시내산이라 불리우는 이 자발 알 라우즈 산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요 사이에 뭐를 만든다, 뭘 어떻게 한다라고 돼 있느냐? 장막 궁전을 친다고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 궁전이 바로 네옴시티다. 이게 뭔가 말이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바다와 거룩한 산 사이에 장막 궁전, 장막 궁전은 네옴시티. 이렇게 이제 뭔가 말이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김종철 감독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예 상세하게 더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니엘서 11장 45절 말씀을 아예 갈아 끼웁니다. 뭐라고 갈아 끼워서 얘기하느냐? 적 그리스도가 네옴시티를 홍해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바꿨습니다. 선명하게 김종철 감독을 얘기하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가 네옴시티를 세운다. 한 걸음 더 나가면 네옴시티를 세우는 프로젝트를 누가 진행합니까? 빈살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김종철 감독이 바꾼 말씀은 적그리스도가 네옴시티를 세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빈살만이 적그리스도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적그리스도이고 이 네옴시티가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그 장막궁전이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와, 엄청나죠? 시내산을 내려다보는 이 건물이 들어서고 거기에 뭐 JW, 메리어트, W 호텔 같은 고급 호텔이 들어와서 시내산을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스키를 쫙 즐기면서 사람들이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하호 스키 타면서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김종철 감독이 이 트로제나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죠. 왜 이 트로제나 프로젝트에 대해서 김종철 감독이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산이라고 여겨지는 자발 알 라우즈에 그게 들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 성산, 그 거룩한 산 꼭대기를 내려다 볼 수 있는 330m짜리 이 고드름 모양을 형상한 이 건물 위에서 그 호텔에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산을 내려다본다 하는 이 거부감을 뭐 숨기지 않고 표출하는 겁니다. 이 자료화면을 보시면 딱 그 장면이 나와요. 이 트로제나 프로젝트의 핵심 중에 하나인 이 상징 건물을 보면 그 안에 호텔도 들어오고 이러는데요. 진짜 엄청난 프로젝트지 않습니까? 왜 이 김종철 감독 뭐라고 얘기했냐? 왜 스키장을 만들고 리조트를 만드는 그 장소가 하필이면 라우즈산이냐? 여기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이 사우디 김종철 감독 얘기를 입을 빌리면 사우디는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15시간이 걸릴 정도 넓은 땅입니다. 얼마나 넓은지 한국보다 21배가 넓은데 그 넓은 땅에 그 넓은 장소에 그 수많은 수천 개의 산봉우리가 있을 텐데 하필이면 왜 라우즈산 꼭대기에다가 이것을 만드느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내산이 알라우즈산인지 맞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얘기했다가 또 확신을 가지고 얘기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세계인들이 그곳에 모여서
시내산을 내려다보고 아우 경영소생 술 마시고 막 그런 얘기를 자극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종철 감독은 디스커버리 타워를 보여주면서 저 처마 끝에 달린 고드름을 형상한 높이 330m 저 건물에서 하나님의 산을 내려다 보인다. 그 안에 호텔이 들어온다. 그 안에서 구름 속에서 와인을 마시고 음악을 듣고 춤추면서 그 환상적인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시내산을 내려다 본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뭐 호텔에 뭐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신 건지, 좋은 건물에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신 건지, 스키에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스키 타고 와인 먹는 게 뭐 죽을 죄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성산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산 그 의미를 훼손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바벨탑이 바로 이 프로젝트다 이러는 겁니다. 이 리지옥트가 2026년까지 완공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김종철 감독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말씀하셨던 거룩한 곳에 그런 것들을 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온 프로젝트 중에 가장 규모가 큰 더 라인과 관련돼서는 훨씬 더 부정적으로 이제 발언을 하는데요. 이 네온 프로젝트의 이 핵심 중에 하나인 더 라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술과 마약과 온갖 쾌락이 허용되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쾌락의 해방구가 되어야 한다 라고 사우디 사람들이 말한다는 겁니다. 이곳에서는 기존의 국가, 기존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도덕의 기준이 적용될 거다. 그리고 새로운 질서, 그러니까 뉴 노멀, 뉴 월드 오더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이 건물 안에 적용될 거다. 김종철 감독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쾌락의 끝장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소돔 고모라, 바벨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이 더 라인 프로젝트에 다 쏟아 부은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시내산을 확인하러 사우디아라비아를 갔는데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사단의 계략을 보니 발견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바라 알라우드 산이 시내산이 또 다른 증거가 네옴시티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눈과 귀를 가리고 지금까지 3,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다가 이제야 시내산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런데 사탄도 그와 동시에 그곳을 점령한다. 시내산보다 더 높은 바벨탑을 거기에 쌓고 제2의 소돔 고모라 프로젝트를 거기에 진행한다 얘기하는 겁니다. 와, 진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 정신병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2030 비전에 맞춰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마지막 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탄이 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김승하 박사라고 불리는 사람도 그렇고 이 김종철 감독도 그렇고 주로 어떤 걸 하느냐면 김승학 씨는 천주교와 기독교의 어떤 대립구도를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자기 돈벌이를 하죠. 이 김종철 감독의 메시지들도 다 들어보면 이 이슬람하고 이 기독교 세계, 그리고 가톨릭하고 기독교 세계, 이 자꾸 갈라치기해서 대립구도를 만들어서 자기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을 자꾸 오해시키는 겁니다. 뭐 이슬람이 좋다 안 좋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는 아니고요.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이 기독교하고 이슬람을 갈라치기해서 이슬람이 아주 나쁘고 이런 주장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김종철 감독한테 묻고 싶어요. 진짜 부끄럽지도 않나? 양심도 없나? 아니면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정도로 진짜 무식하거나 무지한 걸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뻔뻔할까? 왜냐하면 이 지식 있는 사람 저런 발언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이건 김승학 씨하고 완전히 같은 부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 네옴시티, 특히 더 라인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술과 마약, 온갖 쾌락에 허용되는 지구에서 유일한 해방구가 되고 소돔 고모라가 만들어질 거라고 주장합니다. 이건 제가 볼 때요 100% 근거가 없는 김종철 감독의 뇌피셜입니다. 이 뇌피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조작인 거죠. 이분 전 직업이 작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글을 쓴 거예요. 사실에 전혀 기반하지 않은 머릿속에 있는, 이분 머릿속에는 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런 음모론으로 완전히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머릿속이. 그러니까
뭐만 봐도 사회 모든 현상을 봐도 김승학 씨가 이 자발 알라우드산 사우디에 가던 길에 뭐 돌 하나를 봐도 이건 유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뭔가 기둥 하나를 봐도 유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양반 머릿속에도 온통 그런 생각 음모론으로 가득하니까 눈에 띄면 다 그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만들어내고 싶은 대로 만들어내서 그걸 사실로 믿는 겁니다. 아니 그럼 조스핑 너는 그 얘기에 대한 근거가 있고 책임질 수 있느냐?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 근거 중심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들이 이 주장이 잘못됐다는 오늘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사회과학을 했지 않습니까? 사회과학을 한 이 과학자 입장에서 인문학도 하고 사회과학도 하고 그리고 또 이공계와 관련된 어떤 연구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프로젝트도 진행한 입장에서 과학자 입장에서 저는 이걸 들여다보고자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그 사람들하고 이 김종철 감독이나 아니면 KJB 옹호론자들 일부 사람들이 무슨 원수가 적길래 이런 근거도 없는 주장을 하느냐 좀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고민을 했는데 처음엔 근거를 전혀 찾지 못하다가 약간 조그만한 이 근거 하나를 찾았습니다. 김종철 감독이 자기도 모르게 이런 주장을 하게 된 배경에는 이런 배경이 있었구나 라고 나름 이해를 해보려고 열심히 찾은 결과를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김종철 감독이 말도 안 되는 이 네옴시티에서 마약이 허용되고 지구상에서 유일한 쾌락의 해방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뭐 사우디는 믿고 있고 그렇게 간다. 뉴 노멀 뉴 오더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이 건물 안에 도입될 거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사실 이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이런 헛소문이 시작되게 된 계기는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호주 출신의 한 관광 전문가, 그냥 관광 전문가 정도가 아니라 호주 관광청 CEO를 지낸 분입니다. 그분이 네옴시티 프로젝트 관광 부분 책임자로 활동한 앤드류 맥에보이라는 분입니다. 이 앤드류 맥에보이라는 분이 2022년 5월 10일 날 아랍에미레이트의 한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네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네오미안이라고 불릴 거다. 뭐 네옴에 사니까 네오미안, 한국에 살면 코리아에 살면 코리안, 아메리카에 살면 아메리칸 이런 것처럼 네옴에 거주하는 사람은 네오미안으로 불릴 것이다 라고 이제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이게 전 세계적 음모론의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인터뷰가 보도된 이후에 온갖 추측성 기사가 이제 쏟아지는 겁니다. 네옴이 새로운 법률이 적용이 되고 이 기존 사우디아라비아 법률이나 이 규제를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운영될 거다. 술이 허용되고 네옴 거주자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인이 아닌 네오미안으로 뭐 독립된 정체성을 가질 것이다. 뭐 이런 보도들이 막 퍼진 겁니다. 이 앤드류 맥에보이라는 분 인터뷰 하나가 이렇게 막 커지게 된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앤드류 맥에보이의 인터뷰가 너무 이해가 되거든요.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마케팅도 해보고 뭐 실제 경영도 해보는 입장에서는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차별화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브랜딩, 뭐라고 불리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겁니다. 뭐 특정 브랜드를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좋은 아파트 브랜드라고 불려지는 아파트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저는 레미안에 살아요. 뭐 이런 거예요. 자이에 사니까 저는 자이에 삽니다. 뭐 이런 거죠. 네옴시티에 사니까 네오미안으로 불릴 거다. 당연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구분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 레미안에 살아요. 이게 브랜드지 않습니까? 저 자이에 살아요. 이게 브랜드니까 좋은 쪽으로 구분되는 걸 매우 좋아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 특히 우리가 어디 사는지 뭘 하는지 너무 궁금해 하잖아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 어디 사세요? 이러면 대답을 하죠. 서울 삽니다. 근데 서울보다는 조금 더 좋은 데가 있죠. 강남에 사시는 분, 저 강남에 삽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강남 안에서도 또 압구정이 괜찮은 데니까 저 압구정에 삽니다. 이렇게 좁히는 걸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인간의 본능이지 않습니까? 광고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레미안에 산다, 자이에 산다, 뭐 이런 거예요. 네오미안이라는 의미가. 네옴시티에 사니까 네오미안으로 불릴 것이다. 이건 구분된 지역이고 프리미엄이고 럭셔리고 그런 삶을 사는 거야 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미국에 살면 미국인 아메리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뉴욕에 살면 뉴요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런던에 살면 런더너라고 불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 좁히길 좋아하니까 뉴욕에서도 이 맨하탄에 살면 뭐 여기는 특정한 집단 엘리트들도 많이 사는 정말 럭셔리한 삶을 살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맨하탄에 많이 살고 똑똑한 사람들이 맨하탄에 많이 사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또 좁혀서 얘기합니다. 뉴요커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을 맨하탄하이트 이렇게 또 부릅니다. 왜? 나 맨하탄에 사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네옴시티에 살면 네오미안으로 부를만 하죠. 그러니까 경영하고 마케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런 언어를 만들 수 있다라고 충분히 이해가 될 건데 이게 워낙 사우디아라비아가 보수적인 사회다 보니까 이런 내피셜들이 나오는 겁니다. 너무 보수적이니까 그 안에 어떤 규제가 풀리지 않고서는 이 네옴 비즈니스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저 안에 어떤 규제가 좀 풀려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늘 이런 생각을 기자들이 하고 있던 찰나에 이게 터진 겁니다. 네오미안으로 불릴 것이야. 이러니까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러면서 기자들이 열심히 기사를 쓸 거예요. 술도 허용이 될 거고 새로운 제도가 될 거고 완전히 다른 체제가 될 거야 라고 하니까 이게 일파만파 일이 커지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렇게 해서 공식 발표를 합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공식 입장을 항상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 이 SPA라고 불리는 걸 쓰는데 이 사우디 프레스 에이전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로 치면 뭐 국영통신사 뭐 요런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요. 2022년 5월 16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 발표를 했느냐? 우리말로 이 자료 한번 띄워드릴게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네옴시티 이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주권과 제도에 전적으로 종속된다.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만 우리는 보수적인 이슬람이야. 그 안에서 뭔 새로운 제도, 새로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주권과 제도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프로젝트다. 이게 뭐냐? 제2국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 여러 사람들이 언론에 이제 기사가 어떻게 나왔냐면 country within a country. 그러니까 country within a country. 이 얘기가 뭡니까? 국가 안에 있는 또 다른 국가, 새로운 제도를 운영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야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앤드류 맥에보이를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 정도면 음모론을 하면 안 되죠. 마약이 허용되고 온갖 쾌락이 허용된다고요? 소돔 고모라가 된다고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인 겁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네옴이 이슬람 법 아래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문화적 자유가 상당 부분 서구 사회 기준으로 보면 우리 같은 자유국가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제약이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빈살만 왕세자가 규제를 혁파한다고 해도 사우디아라비아가 갖고 있는 기존의 보수성, 이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개방이 될 거야? 문화적으로 개방이 크지 못할 거야? 아니면 네옴이 그런 면에서는 서구인들에게 매력이 있겠어? 이렇게 오히려 전문가들은 오히려 굉장한 걱정을 합니다. 제가 몇 개 기사들을 이 자료화면에 띄워드릴 텐데요. 2022년 12월 15일 날 주요 이 매체하고의 언론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뭐냐면 네옴에 대해서 오히려 걱정을 하는 거예요. 2023년 2월 2일에 있었던 이 컬럼이나 2023년 9월에 있었던 이코노미스트에서 이제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은 오히려 걱정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두바이식 이 문화적 자유주의라는 게 실현되기 어려울 거다. 이게 뭐냐? 두바이식의 문화적 자유주의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요. 이슬람 국가에서 이 자유의 끝장판, 쾌락의 끝장판은 사실 두바이거든요. 두바이만큼 사우디가 할 수 있을 거냐? 이슬람 사회도 그렇고 서구 사회도 그만큼 못 갈 거다라고 다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슬람 사회가 갈 수 있는 맥시멈이 두바이라는 겁니다. 이 두바이라는 이 도시가 처음 개발될 때 이 보수 기독교 사회에서도 음모론이 있었습니다. 이 음모론 만드는 이 기독교는 음모론을 좀 벗어나야 돼요. 이슬람이 어쩐다, 이슬람이 저쩐다, 타락한다, 소돔 고모라다, 어쩐다, 저쩐다. 두바이를 만들 때도 기독교 사회는 난리였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 사회보다 이슬람 사회가 더 난리였습니다. 사실은 두바이 만들 때. 우리가 저렇게 해도 되는 거야? 아무리 관광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저렇게까지 해도 되는 거야? 외국인들한테 우리가 술을 팔아도 되는 거야? 오히려 이슬람 사회가 오히려 더 난리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두바이를 사업 여행 등등으로 한 10번 정도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냥 관광객 입장에서 보면은 두바이는 여행하는데 불편이 없는 정도의 도시입니다. 아주 매력적이죠. 갈 곳들 많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제가 여러 곳 다 다녀봤지만
정말 독특한 매력이 있는 진짜 방문할 만한 곳입니다. 그런데 뭐 자유, 뭐 내가 느끼는 거 뭐 이런 거에 있어서 뭐 특별히 자유롭다라고 느끼는 건 없고요. 여행객 입장에서는 그냥 불편하지 않는 정도다. 왜 불편하지 않는 정도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느냐면, 걔도 두바이를 방문할 때 여행 책자나 관련된 서적들 이런 것들 읽어보면 항상 자료들마다 강조를 합니다. 뭐라고 강조하느냐? 지나친 노출은 주의해라. 지나친 장신구는 주의해라. 공공장소에서 애정행위는 위험하다. 그리고 지나친 뭐는 조심해라. 이렇게 많이 얘기가 돼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다니는 고급 호텔, 뭐 허가받은 특정 식당에선 술을 팔기는 하지만 아무 데서나 술 먹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두바이에서 술 먹고 행패 부렸다 이러면 바로 잡혀가죠. 마약 뭐 아주 뭐 엄단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아무 데서나 술을 먹고 싶고 식당 가는 데마다 술을 시켜야 되고 이런 사람도 불편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정도에 얘기하는 겁니다. 여행자들이 불편을 크게 느끼지 않을 정도의 도시입니다. 자유라는 단어에 있어서. 그런데 이슬람 사회가 두바이를 바라봤을 때는요, 세속화의 끝장판인 겁니다. 두바이라는 이 도시 안에서는 뭐 정도가 심하지는 않겠지만 암암리에 뭐 매춘 마약, 뭐 범죄자들은 어딜 가도 있으니까 두바이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사회가 두바이를 바라볼 때는 때로는 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죠. 아, 저렇게까지 우리가 가도 되느냐 하는 정도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우디는 두바이까지 갈 수 있겠느냐?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쉽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많이 가야 두바이 근처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이왕에 술과 마약, 뭐 쾌락 얘기가 나오니까 마약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 기준마다는 좀 다를 수 있겠는데 흔히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이 20명이 안 되면 마약 청정국이 됩니다. 20명이 넘으면 마약 비청정국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10만 명당 이미 30명이 넘었어요. 두바이는 몇 명이냐? 약 7명입니다. 10만 명당. 2016년부터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 지위를 박탈당하지 않았습니까? 홍대에 가면 7,000원이면 마약을 살 수 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두바이는 내국인은 술 절대 못 마십니다. 외국인만 지정된 호텔 내지는 지정된 몇 안 되는 레스토랑에서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술이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두바이 그런 사회라는 겁니다. 이 김종철 감독이 술하고 마약하고 같이 묶어서 얘기하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아무 데서나 술 마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한강에서 술 마시고, 뭐 길거리에서 술 마시고 지나가고, 뭐 길에서 뭐 버터스 자고 주치자도 있고 그런 사회지 않습니까? 김종철 감독은 술에 무슨 원수가 있어서 뭐 술, 마약을 같은 지위에서 대등하게 엮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물론 포도주도 만드셨는데 술 자체는 나쁘다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술을 마시고 나쁜 짓을 하는 게 나쁜 거죠. 성경도 술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다시 주제로 돌아가 보면 마약이나 이런 활동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훨씬 더 타락했습니다. 근데 두바이는 마약 청정국이거든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두바이만큼도 못 갈 겁니다. 그리고 사우디에서 마약하다가 걸리면 무관용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마약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초범인 경우, 유통을 하지 않는 한 초범인 경우에는 집행유예 하자. 한번 잘못했다 그러는데 그럼 관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근데 사우디는 한번 걸리면 무관용이에요. 근데 술과 마약이 판을 치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김종철 감독은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추진하는 빈 살만이 추진하는 비전 2030이 적그리스도적인 활동이다. 이슬람이 세계 정복 야욕을 드러내는 거다. 사탄의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진짜 머리 아픈 사람입니다. 제가 비전 2030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김종철 감독은 비전 2030이 뭔지 설명도 하지 않고 그냥 적그리스도 활동이다. 이슬람의 세계 정복 야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의 활동이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비전 2030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활기찬 사회, 번영하는 경제, 야심찬 국가로 분류가 됩니다. 이게 뭐냐? 활기찬 사회는 우리 영화도 보고 콘서트도 좀 보자 그런 겁니다. 관광도 활성화하자. 영화 보고 콘서트 보고 관광활동 활성화하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사우디가 콘서트도 못하고 영화도 못 보고 관광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자 그겁니다.
대한민국은 영화를 언제부터 봤고, 언제부터 콘서트를 했고, 언제부터 관광을 했습니까? 대한민국은 벌써 적그리스도 10번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번영하는 경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석유만 믿고 있을 수 있냐? 다른 제조업, 그리고 기술도 좀 활성화하고 여성도 일하게 하자. 여성을 노동시장에 좀 참여시키자. 왜 우린 여성을 배제시켰을까? 이거 우리 정상화하자. 이거 하는 게 뭐냐면 번영하는 경제입니다. 이게 번영하는 경제가 적그리스도 활동이면 대한민국은 적그리스도 100배쯤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야심찬 국가는 뭐냐? 그동안 우리가 효율적이지 못했잖아. 우리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전자정부도 도입하고 비석유 수입도 좀 증대시켜서 국가 재정을 좀 튼튼하게 하자, 이런 겁니다. 활기찬 사회, 번영하는 경제, 야심찬 국가로 나아가는 게 여러분들 진짜 적그리스도적인 음모로 여러분들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보이시나요? 이런 게 타락이고 적그리스도고 사탄의 전략이라면 와, 대한민국은 뭔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약 범죄도 우리가 훨씬 많죠? 술도 훨씬 더 자유롭게 먹을 수 있죠? 전자정부를 추진해서 우리나라는 뭐 웹페이지에 접속하면은 웬만한 행정, 전자정부 시스템화에서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평등, 여성 노동시장 참여, 밤늦게까지 영화 볼 수 있죠.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적그리스도인가요? 사우디보다 100배쯤 우리가 그런 면에서 더 풀려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지옥인가요? 사우디 정부가 마약을 허용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사탄의 정부인가요? 김종철 감독은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말세 장사를 내가지고 벌어먹고 살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까? 아무리 돈이 좋아도 말세 장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김종철 감독 이야기 들으면은요, 사우디아라비아 와하비즘, 빈살만 다 사탄이고 적그리스도고 나쁜 전략을 파는 사람처럼 얘기하는데요. 역사 공부를 너무 안 해서 그래요. 과학을 안 해서 그래요.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훈련받지 못해서 그래요. 이스라엘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생각에 자꾸 심취하다 보니까 거의 정신이 나간 거예요. 역사를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진짜 비꼬는 겁니다. 자아가 가득 차가지고 본인 생각을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냐? 본인은 다큐멘터리 감독이니까 직접 확인하고 이해가 돼야 믿는다. 그러니까 난 아라비아를 갔다. 나는 확인했는데 긴가민가했다.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게 뭐냐? 내가 김성학보다 잘났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내가 다른 증거를 찾았어. 내가 김성학보다 나아. 네옴시티고 다니엘서 11장 45절 보니까 적그리스도 활동을 내가 발견한 거야, 이러는 겁니다. 혼자만 그러면 되는데 한국 교회가 또 거기에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중대형 교회가 이 사람 불러갖고 또 강의를 시키고, 그러니까 목사도 정신이 나간 거예요. 정말 답답한 거예요. 자신 속에 빠져서 있으면서 자기가 정작 모든 걸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다 찾을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 사람의 옛날 본인 진짜 직업 작가를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소설을 쓰는 거죠. 이스라엘을 80번 넘게 가면 사우디아라비아를 저절로 알게 되는 건가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종교적으로 와하비즘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원래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 정책은 탈레반 이런 데하고는 달라요. 훨씬 온건합니다. 역사를 들여다보면 원래 사우디가 18세기부터 이 국왕 가문인 사우드 가문하고 와하비즘 성직자하고 힘을 합친 구조입니다. 그들이 공동으로 정권을 운영하는 구조로 처음 나라를 만들 때부터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왕정은 정치 권력을 잡고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 정당성과 사회 규범을 장악하자, 이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사우드 가문은 뭐라 그럴까, 극단적 이슬람적 입장에서 보면 좀 세속적이죠. 세속적이라는 표현이 사우드 가문을 비난하는 단어는 아니고요. 좀 프리합니다. 자유롭게 좀 풀려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왕정은 극단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자유로운 곳이에요. 미국하고 관계도 맺고 사업도 하고 여성들도 밖에 돌아다닐 수 있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왕정이 본래 사우드 가문 자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가문이에요. 이 빈살만의 부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아람코라는 회사지 않습니까? 이 회사도 본래 미국하고 같이 시작한 사업인 거예요. 그런데 1979년도에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1979년도에 굉장히 큰 사건,
이 메카시즈라고 불리는 이 메카가 점령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이 메카가 어디입니까? 이슬람 최대 성지지 않습니까? 이 자료 화면 띄워드릴 텐데 보시면 딱 알 겁니다. 와, 이 이슬람 최대 성지를 1979년 11월 20일에 이 그랜드 모스크를 주아이만 아루타이비가 이끄는 극단적인 무장 집단이 장악을 하게 됩니다. 이 어떤 거냐, 사우디 왕조에 이렇게 좀 자유롭고 미국하고도 잘 지내고 서구하고 뭐 이렇게 잘 지내고 좀 자꾸 와하비즘의 극단을 추구하지 않고 여성들에게도 좀 관대하고 이런 것들을 싫어했던 무장 집단들이 메카를 장악하면서 모스크 안에 있던 순례자들을 인질로 억류하면서 이슬람 혁명을 시도하는 겁니다. 이게 2주 동안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정부하고 대치를 합니다. 사우디 군하고 이 프랑스 특수부대의 도움까지 받아가지고 강경하게 진압을 해가지고 결국 진압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사우디 왕정이 그때 충격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이 종교 쪽,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층들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 와하비즘의 극단으로 가지 않으면 정권이 힘들겠구나. 그래서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와하비즘의 끝장을 좀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종교적 정당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이런 테러리스트, 언제든지 이런 반정부 무장 집단들이 활동할 수 있겠구나. 내 정권을 제대로 지키고 이 나라를 안전하게 하려면 이거 눌러야 되겠다. 그러려면 내가 종교적 정당성을 극대화해야 되겠다,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언제든지 반란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권력 유지하려면 이슬람 근본주의 노선으로 내가 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1979년 11월 그 이후부터 사우디아라비아 바뀌게 된 겁니다. 갑자기. 그럼 여러분들, 이 김종철 감독이 오히려 역사를 알았다면 적그리스도 활동은 그때 일어났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주장이지만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바뀝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역사적 맥락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이거 완전 거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979년 이전에는 사우디는 굉장히 좀 괜찮은 나라였어요. 이 이슬람 세계 안에서는. 메카 사건 이후에 이 사우디 정부는 종교 보수 세력 달래기에 나선 겁니다. 그때 무타와라고 불리는 종교 경찰 권력을 굉장히 강화시킵니다. 외출하면 여성들은 남성 보호자가 없으면 못 나가는 겁니다. 통제가 강화되게 되는 겁니다. 여성에게 히잡을 넘어서는 아바야라고 얘기하죠. 온몸을 칭칭 감아야 되는 그런 복장을 강요하게 된 겁니다. 공공장소에서 반드시 남녀가 분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성은 교육까지는 허용이 되지만 노동시장 이게 참여가 굉장히 제약되는 사회가 그때부터 펼쳐진 겁니다. 왜 갑자기 지금 변화를 하려고 하지? 이것도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닙니다. 빈쌀만 때문에 갑자기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2010년도 12월에 티니지에서 아랍의 봄이라는 물결이 시작이 됩니다. 이 아랍의 봄을 여기서 다 설명하려면 뭐 끝도 없고요. 좀 어려운데요. 이 튀니지에서 청년 노점상, 이 모하메드 아부지지라는 이 청년이 정부로부터 이 노점이 무허가다 이렇게 해가지고 몰수가 됩니다. 그래서 좀 저항을 했더니 따기를 맞은 겁니다. 침뱉음도 당하고 모욕적인 말도 듣고 폭력을 당하고 뇌물 요구받고 이러니까 이 청년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 청년이 시청 앞에 찾아갔는데 거기서 또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모독당하고 이러니까 이 청년이 분노를 못 이기고 자신의 몸을 태우는 겁니다. 분신은 하게 돼요. 근데 이게 티니지에서 이렇게 억압되어져 있던 이 시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촉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게 돼가지고 결국은 대통령 벤 알리가 축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다른 아랍 국가로 쫙 이 불길이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우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0년도에 그걸 본 거예요, 사우디가. 이야, 이게 우리가 30년 동안 와하비즘 하면서 꽉 눌러놨는데 이 아랍의 봄을 본 겁니다. 야, 이게 사우디는 젊은 층이 굉장히 많은데 이 자칫 잘못하면 이게 불만이 표출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야, 그동안은 내가 종교적 정당성, 종교 권력 눈치를 좀 봤는데 이제 국민들 눈치를 더 봐야 될 거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즉각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지도 확대하고 급여도 인상해주고 공무원들 급여도 올리고 제한되지만 여성 인권도 신장시키고 또 반대로는 이 반정부 시위하는 것도 억압하고 이런 정책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 왕조 내부가 사우드 왕조 내부가 사우드 가문 자체가 긴장을 바짝 한 거예요. 종교 권력 달래기에서 30년 지났는데 이제는 내가 국민들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국민들에게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아랍의 봄 사건이 일어날 수 있고 축출될 수 있구나 하는 게 사우디가 정신이 번쩍 난 겁니다. 그러면서 2010년부터 개혁 정책이 서서히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30년 동안 왕권이 어느 정도 강화가 돼 있었죠. 그때 이 빈살만 왕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2017년 11월에 리츠 칼턴 사건이라고 불리는 엄청난 사건이 있는데요. 부패 척결, 이걸 명목으로 왕자들, 재벌들, 장관들 거기서 다 체포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살만 알 아우다나 그 야와드 알 카르니 같은 종교인들, 굉장한 오피니언 리더이면서 인플루언서이면서 종교이면서 설교자이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종교 지도자를 체포 구금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권력을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빈살만은 입장을 밝히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1979년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뭐냐? 보다 관용적인 이슬람 전통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하느냐? 여성인권 강화, 종교경찰 권한 축소, 극단주의 성직자 체포,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진행시키는 겁니다. 1979년에는 메카 대사건으로 종교적 어떤 권위 때문에 정권이 흔들리니까 어쩔 수 없이 보수화되었다가 아람의 봄을 보고 난 이후에 종교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들을 봐야 되겠다. 내가 이 나라를 좀 살펴야지. 언제까지 석유만 믿을 수 있겠어?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 비전을 새롭게 세우자. 국민들이 영화도 보고 여성들이 자유롭게 동행도 하고 여성들이 운전도 할 수 있고 관광도 활성화했고 신사업을 육성하자. 탈석유하자. 탄소 제로하자. 이게 비전 2030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오죽 모르면 이 비전 2030을 적그리스도 사탄의 계략이다라고 얘기를 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빈살만이 하는 건 뭐냐면 탈레반 같은 극단적 이슬람 안 하겠다. 그거 벗어나서 온건한 이슬람으로 회귀하겠다. 1979년 이전의 이슬람으로 가겠다. 1979년 이전의 사우디로 가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979년 이전의 사진 자료들을 보면은요, 이 짧은 역사지만 몇 년 안 되는 역사지만 79년 이전의 자료들을 보면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의 분위기를 굉장히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띄워드리는 이 사진이 이 톰 앤 린다 앤더슨이라는 이 두 분이 찍은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을 거니는 장면을 찍은 건데요. 보시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남성 보호자 도움 없이도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우디에서 적그리스도 활동으로 지금 갑자기 나타나는 활동이 아니라 1979년 이전에 여성들은 자유롭게 돈을 더 낼 수가 있었다니까요. 1979년 이후에 이 여성들, 외국인 여성들도 철저하게 머리를 가려야 되지 않습니까? 입국하면 해외의 이 정상, 여왕이나 아니면 대통령 정도가 아닌 이상 머리를 가려야 됩니다. 근데 1979년 이전에는 외국인 여성이 그냥 자유롭게 머리를 하고 다닐 수 있었어요. 이 사진은 뭐냐? 1979년 이전에 이 외국인 여성이 오일 관련 비즈니스로 일하러 왔다 찍은 사진입니다. 헤어스타일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러다 반팔을 입고 있어요, 여성이. 칭칭 감지도 않고. 그리고 또 한 사진은 1970년대 관광지를 외국인 여성들이 여행하는 사진들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냥 웨스턴 스타일로 자기들이 입던 옷 그대로 입고 머리 가리지 않고 이렇게 다녔다니까요. 더 좀 심한 사진이 있어요. 이 사진은 이 아가사라는 분의 사진인데요. 1957년 12월 11일 날 찍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아인다루시라는 지역에서 이 샤프아 호수라는 멋있는 그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를 탁 그리고 있는 여성을 담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있어요. 외국인이긴 하지만 민소매 차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우디 관광 가면서도 민소매 입기 쉽지 않습니다. 못 입습니다.
그런데 민소매 입고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느냐? 1979년 이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 정책은 굉장히 온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979년 이후에 저렇게 다닌다? 죽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1957년에 저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1957년에. 사우디가 이 왕권이 더 강해지고 빈살만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종고갤록 눈치를 안 보게 되면서 덜 보게 되면서 개혁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강경 이슬람에서 온건 이슬람으로 돌아선 그리고 국가를 재건하는 수준에서 개혁하겠다고 하는 게 비전 2030인 겁니다. 뭐가 적그리스도입니까? 도대체 뭐가 불만인 거예요? 여성이 운전할 수 있게 되는 게 적그리스도입니까?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게 문제입니까? 여성이 보호자 없이 밖에 나갈 수 있는 정책이 잘못된 거예요? 석유산업에서 탈피해서 첨단산업으로 나아가는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외국인에게 술 파는 게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사우디 국민이 영화를 볼 수 있게 된 거? 아니면 더 라인이 들어서는데 더 라인에서 탄소 중립하니까? 전자정부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게 적그리스도 활동입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적그리스도가 탄소 제로를 합니까? 적그리스도가 탄소 중립을 하냐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까? 오히려 건전한 생각, 바른 생각을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빈살만이 이런 정책을 펼치면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1979년 이후에 막혔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열리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여성을 밖으로 못 나오게 했었는데 이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여성들이 밖으로 못 나와서 누구도 만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열리는구나.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도 이제는 만날 수 있는 세상이 되겠구나. 그들도 이제는 들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빈살만의 마음을 더 열어서 더 많이 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기독교인들이 아니겠느냐고요. 이게 왜 적그리스도입니까? 더 라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우디를 들어갈 수 있겠구나. 감사합니다. 이래야 정상 아니겠어요? 갇혀있던 여성들이, 억압당했던 여성들의 인권이 신장되고 개방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옆에서만 바라보는 관점에서요,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단의 계략이라고요? 적그리스도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그들을 진짜 사랑해서 그들이 개방이 되고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떤가요? 이 한때 로마 네로 왕제가 요한계시록의 666을 상징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때 로마 가톨릭 교황청이 적그리스도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때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적그리스도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일부 음모론자들은요, 항상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한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도 666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적그리스도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와, 진짜 미치겠죠. 여러분들 듣는데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 로널드 레이건 이름의 풀네임이 이 로널드 윌슨 레이건입니다. 이름 띄워드릴게요. 로널드 윌슨 레이건. 이게 하필 철자가 6자입니다. 그러니까 666이라는 거예요. 진짜 웃기지 않나요? 근데 하필 이 레이건 대통령이 퇴임 후에 이 거주하게 된 로스앤젤레스 이 어떤 장소에 이 주소가 666 스트리트 클라우드 로드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 이름이 조스픽이면 조를 한 글자, 한 획, 두 획, 세 획, 네 획, 다섯 획, 여섯 획 이런 식으로 그어서 이게 6개고 6개면 666이다. 이런 우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진짜 바보 같은 음모론인데 사람들이 이걸 믿는다니까요. 김종철 씨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데 믿는다니까요. 김종철 감독이 주장하는 다니엘서 11장 45절을 다시 한번 보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는데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니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산이 어딥니까? 거룩한 산이 어딜까요? 거룩한 산을 저는 하나만 꼽으라면 율법이 주어진 산이겠습니까? 메시아와 관련된 언약이 성취되는 곳이겠습니까?
신학자들은 당연히 다니엘서 11장 45절을 보면서 거룩한 산은 신의 산이 아니고 시온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의 산은 어딘지 알지도 못하는 산이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시온산은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선명한 장소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11장 45절하고 관련돼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주류의 해석을 제가 오늘 소개를 하나 해드리면 다니엘서 11장 45절은 이미 성취된 말씀이다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셀류코스 왕조의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있는데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실제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모독합니다. 이거는 진짜 역사적인 팩트예요, 팩트. 그리고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사람이 갑작스러운 병이 걸려갖고 정신을 잃고 죽었다고 돼 있어요. 또 다른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은 이 사람이 무서운 병에 걸려가지고 육신이 썩고 고통 속에서 죽었다고 돼 있습니다. 실제 안티오코스 4세는 장막궁전, 그러니까 침공을 하기 위해서 야전궁전을 세웠습니다. 당연히 그 궁전을 어디 세웠겠습니까? 지중해하고 거룩한 산인 시온산 사이에 세웠습니다. 여러분들, 김종철 감독의 이 얘기가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기가 막히게 들어맞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이미 일어났던 일이고 장막궁전을 실제 텐트를 세웠어요. 어디? 지중해하고 시온산 사이에. 이거는 어떤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다니엘서 11장 45절은 이미 성취된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이성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해석 말고도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안티오코스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로 보는 신학적 주장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로마 제국이나 오스만 제국으로 보기도 합니다. 주로 해석이 거룩한 이 바다는 지중해, 거룩한 산은 주로 시온산으로 얘기를 듭니다. 일반적인 견해인데 다른 견해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는 하나의 말씀이 성취됐으면 성취된 걸로 보면 되고 성취되지 않은 것들은 침묵하고 그 예언이 성취될 걸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지 못하는 산을 신의 산이라 그러고 그것도 알라우즈 산이라 그러고 그게 성산이라 그러고 그 사이에 장막이 들어서는데 그게 네온시티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은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에 가라 다니엘아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되고 봉함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있습니다. 예언은 때가 되기 전까지 뭐냐면 봉함 닫혀지는 겁니다. 완전히 해석이 불가능하니까 개인이 성급하게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맞지 않습니까?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세 장사하는 것들은 2025년이 어쩐다. 2025년은 어려운 시절입니다. 2030년에 비전 2030이니까 그날에 무슨 일이 있어요. 말세 장사하는 것들은 늘 말세를 파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더니 미들의 알 바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알 바가 아니라 그랬는데 김종철 감독 메시지를 들어보면요, 그 마지막 때를 마치 아는 사람처럼 어떤 특정 조건이 완성이 되면 주님이 당장 오실 것처럼 마지막에 오고 안 오고는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 바가 아닌데 전형적인 말세 비즈니스 하는 비즈니스맨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내 말씀 외에 이것들 외에 더하면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고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해버리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생명책에서 빼버리겠다고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김종철 감독은 제가 지금 자료 화면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집어넣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네옴시티를 지을 거다. 오 마이 갓.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빈살만이라는 한 영혼을 적그리스도로, 사우디아라비아라는 한 국가를 적그리스도로 몰고 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교만인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장막궁전 원어를 살펴보면 영어로 번역하면 텐트입니다. 임시 건물이에요. 네옴시티가 임시 건물인가요? 원어는 분명히 이 임시 건물과 영구적인 건물을 구분해서 씁니다. 근데 뭐라고 번역되느냐? 텐트라고 번역된다는 겁니다. 텐트가 네옴시티인가요? 무슨 교만으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한 국가의 위정자가, 왕세자가 국민들을 잘 살아보게끔 하겠다고 비전 2030을 선언했는데 사탄의 계략이라니요. 공부를 전혀 안 하니까 김종철 감독은 그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종철 감독이 코미디 같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의 강연을 들어보면 제가 링크 해드릴게요. 꼭 들어가서 보십시오. 그저 사우디아라비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열사의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뜨거운 모래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북쪽에 겨울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땅입니다. 김종철 감독이 음모론을 잘 만들어내요. 작가니까. 뭐라고 음모론을 만드냐, 그 많은 산들 중에 왜 하필 알라우즈 산에다가 스키장을 만드냐, 거기에서 동계 스포츠 경기를 유치를 하고 왜 하필 그 많은 산 중에서 그렇게 하느냐. 저는 김종철 감독에게 정확한 답을 해줄 수가 있어요. 남쪽은 눈이 안 오니까. 왜 알라우즈 산에 스키장을 만드냐? 알라우즈 산에는 눈이 오니까요. 동계 스포츠 경기를 왜 알라우즈 산에서 개최를 하냐? 알라우즈 산은 겨울에 눈이 오니까. 펑펑 눈이 오니까 거기에서 동계 스포츠를 유치를 하죠. 남쪽엔 눈이 안 오니까. 왜 하필 알라우즈 산이냐? 눈이 오는 그 지역에서 제일 높으니까, 눈이 안 녹으니까. 구글에서 여러분들 스노우인 자발 알라우즈라고 검색해보세요. 제가 띄워드릴게요. 엄청나게 많은 펄펄 눈이 내리는 알라우즈 산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열사의 땅, 겨울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눈이 펑펑 내리는 동네입니다. 눈이 혹시 안 와도 인공 눈을 뿌리면 적어도 안 녹는 동네니까 거기에서 동계 스포츠를 하는 겁니다. 왜 하필 그 산이냐? 눈이 오고 눈이 안 녹으니까. 근데 마치 김종철 감독의 그 강연을 들어보세요. 열사의 그 땅에 하필이면 일부러 눈도 안 오는 그 뜨거운 땅에 하필이면 자발 알라우즈를 억지로 사탄이 선택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그곳에다가 스키장을 만들 수 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곳이 성산이 아니니까, 그곳이 진짜 신의 산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사우디 정부는 그것을 신의 산으로 인정한 바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토라, 특히 토라를 이슬람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도 선지자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십계명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진짜 있었던 곳으로 확인됐다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알라 신이 임했던 곳이지 않습니까? 만약 그곳이 진짜 신의 산이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를 그렇게 부수지 않죠. 이게 이슬람의 역사도 모르고 기독교의 역사도 모르고 늘 음모론 속에 사니까 이런 허위 사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사우디는요, 탈레반하고 다릅니다. 탈레반은 이슬람 유적이 아니면 타 종교 유적지다 이러면 다 부셔버립니다. 사우디는 그런 유적지라 할지라도 가치가 있으면 유네스코에 등재도 하고 보호하는 국가예요. 문명국이라는 겁니다. 사우디에 남아있는 이 유명한 나바테안 유적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나바테안 유적도 탈레반들은 다 부셔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타락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종교적으로 심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다신교 문화의 산물인 그 유적을 보호합니다. 사우디는. 사우디아라비아 내면 이 제다나 뭐 여러 이 도시에 가보면은요, 넌무슬림 세메터리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흔히 크리스찬 세메터리라고 불립니다. 세상에 이슬람 땅에서 크리스찬이라고요? 흔히 크리스찬들이 묻히는 곳이라고 해서 크리스찬 세메터리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십자가도 세워져 있고 십자가 문양도 분명히 선명하게 새겨놓은 비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하비즘의 나라에서 외국인들의 최소한의 존중, 크리스찬들이 묻혀지고 본인들의 신앙의 양심대로 십자가를 새기고 묻힐 수 있는 그런 존중을 표시할 수 있는 상식이 있는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넌무슬림 세메터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 개방 정책을 가져가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네옴시티와 관련돼서 고민하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진짜 두바이 정도까지 자유로워져도 되는 거야? 그 정도 할 수 있어? 야, 이거 타락 아닌가? 사우디가 고민하는 레벨이 지금 그런 거예요. 외국인한테 지정된 호텔에서만 술 팔 수 있는 정도를 엄청난 규제 개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사우디입니다. 여성들이 운전하고 드라마 보고 그리고 영화 보고 그리고 뭐 콘서트 할 수 있는 정도가 엄청난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보성을 가진 사회인데 마약을 허용한다고요? 쾌락의 끝장판이고 소돔 고모라가 그곳에 펼쳐진다고요? 사우디가 어떤 곳이냐?
2018년 6월 24일부터 여성들이 운전할 수 있게 된 나라입니다. 2018년 4월 18일부터 영화관 운영이 가능해진 나라입니다. 이런 보수적인 나라, 아무리 돈이 좋고 돈에 눈이 멀었어도 성경을 이렇게 왜곡하고 역사를 이렇게 왜곡하고 한 국가를 이렇게 왜곡하고 한 국가의 지도자를 이렇게 왜곡하면 죄 짓는 겁니다. 김종철 감독 정신 차려요. 저하고 내기 하나 할까요? 김 감독님. 네옴시티에 당신 말씀대로 마약과 온갖 쾌락이 허락이 될지 안 될지 가지고 우리 얘기를 할까요? 2km 구간에 먼저 만들어서 오픈한다고 하니까 오픈한 개장되는 첫날을 기준으로 우리 내기 한번 1억짜리 내기를 한번 합시다. 당신이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그때 개관할 때 마약이 허용이 되고 온갖 쾌락이 허용되고 그곳이 소돔 고모라가 된다 그러면 제가 1억을 줄게요. 저는 이 내기 자신 있습니다. 666 레이건 로마 교황청 이런 거 다 사기꾼으로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저는 100%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김종철 씨 정신 차리시고 말세 장사 멈추세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말세 장사입니다. 이런 거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세 장사에 현혹되어 있는 분들, 김승학 씨 이런 주장에 현혹되어 있는 분들 빨리 빠져나오세요. 정신건강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엉뚱한 말씀에 자꾸 빠져드는 거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을 너무 많이 냈는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내산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지 않습니다. 알라우드산은 거룩한 산도 아니고 그리고 그럴 만한 산도 되지를 못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알라우드산에서 동계올림픽 개최할 수 있는 거는 그곳에 눈이 오니까, 그곳이 눈이 녹지 않으니까 그곳에서 동계 스포츠를 큰 행사를 개최하려고 하는 겁니다. 비전 2030은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고 사우디 국민들에게 이제 많은 개혁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정책, 사탄의 계략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 없으셔야 되겠습니다. 한 나라 한 국가를 그렇게 매도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빈살만 왕세자 응원합니다. 더 많이 국민들을 위해서 해주시면 좋겠고 여성 인권을 위해서 그리고 여성의 더 많은 자유, 더 많은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서 더 많이 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탄소 제로 활동 이런 것도 정말 멋있는 활동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정책, 빈살만의 정책 박수 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와하비즘의 극단으로 갔다가 회귀해서 온건한 이슬람으로 바뀌면서 이슬람 사회에 있었던 사우디아라비아 국민들을 위해서 그런 정책들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좀 고깝게 보면 정권을 위해서 하는 거지, 정권을 위해서 하더라도 그게 국민에게 좋으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빈살만 왕세자 정말 박수 쳐드릴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이슬람사회에서 이게 가능한 일일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종교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조그맣게라도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끔, 지금도 암암리에는 이런 것들이 허용되고 있는 사회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공개적으로, 조금 더 자유롭게 그런 활동들을 외국인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허용해 주신다면 달라이 없이 기쁘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빈살만 왕세자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을 더 잘하실 수 있게끔 응원합니다. 그리고 빈살만 왕세자 사우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국가와 한 국가의 위정자를 적그리스도로 정죄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일까요? 아니면 한 국가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일까요? 저는 빈살만 왕세자님과 사우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살만 왕세자님 응원합니다. 더 많은 일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스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